폐지를 실현시켜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도전을 펴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두 분 변호사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 아니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김한규 의원이 그 태스크포스 소속인데 민주당 내에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팀인데 김한규 의원 이제 대표 발의했고 김 의원 포함해서 22인이 공동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대신에 보안수사 요구권을 넣었거든요. 근데 검사는 수사의 주체가 아니다 이거 명시를 했고 또 관련 조항도 다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의 일반적인 수사 지휘권 폐지한 게 주요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줬을 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보안 수사는 이제 직접 보안 수사는 전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안 수사 요구권은 이제 서면으로 그것도 서류로 보안 수사 요구를 하고 그리고 숙제 내는 거예요, 숙제. 네, 그거 안 하면 다시 또 요구를 할 수가 있는 이게 그 서면으로 왔다 갔다 보안 수사를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있었을 때는 이렇게 신속하게 참고인 뭐 피의자 다 불러다 조사가 가능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보안 수사 요구권만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네. 있으니까요. 네. 우리 다 현업에 있잖아요, 유 변호사님 저하고. 네, 네. 지금 보안 수사 요구권도 있고 보안 네, 수사권도 있죠. 있습니다. 네. 검사에게. 그럼 뭐 현실에서 어떤지를 보면 네, 돼요. 네. 현업에 있는 사람도 보면. 네.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권을 딱 이렇게 행사를 하면 그 대부분 어떤 때 하냐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거예요. 범죄 네. 고소가 있었는데 네. 경찰이 이렇게 조사를 한 6개월 쭉 갖고 있다가 통지서를 쓱 보내 피해자한테 우리가 네. 조사해 보니까 증거 없어가지고 이건 무혐의입니다. 증거 네. 불충분이에요. 딱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화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수사 2라는 걸 합니다. 네. 수사 2를 해야 검사 네. 손에 가요, 사건이. 네. 예전에는 무조건 검사 손에 갔지만 지금은 수사 2 안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것도 써야 되는 거죠. 이의 서면 신청서를. 써야죠. 왜 이게 수사가 변호사님들이 주로 잘못됐는지. 쓰시는 거죠. 네. 맡길 수밖에 없어요. 경찰이 이런저런 결론을 냈는데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논거를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네. 경찰의 이러한 결론과 논리가 잘못됐다는 걸 논증을 해야 됩니다. 네. 쉽지 않죠. 예, 그걸 논증을 하면서 이의서를 넣고 검사한테 그게 가면 검사가 이제 그 이의서를 보고 네. 그러네 좀 이상하네. 어. 경찰 왜 이렇게 했지? 어. 이 증거 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봤지? 네. 피해자가 뭐 냈다는데 왜 이런 내용이 없을까? 네. 그러면 이때 갈림길이죠. 아. 자기가 직접 물어봐야겠다. 아. 피해자 불러서 그 낸 자료가 뭔데요? 아. 그래요? 어. 그 사람하고 내가 전화 한번 해볼까요? 이제 어. 그게 보안 수사한 거고 요거는 경찰한테 숙제 내는 거예요. 아니 왜 이 부분 안 봤어요? 좀 봐봐요. 그럼 갖다 쳐요. 네. 그럼 경찰이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을 딱 받는 순간 네. 짜증이 나. 아. 일도 많아 죽겠는데. 네. 뭐 알아서 좀 하지. 에이. 근데 이거를 3개월씩 끌어요 요즘 평균. 평균 3개월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거 사건 네. 처리 기간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숙제를 해가지고 올렸는데 검사가 보니까 재판을 엉망이에요. 뭐야 이게 말귀도 못 알아듣고 또 내. 잘해오는 경우도 있겠지. 네, 다행히 있겠죠. 잘해오는 경우도 엉망인 있고. 때도 우리는 있어요. 또 최악의 상황도 상정을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서울만 상정해서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예. 지방을 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방의 경찰과 서울의 경찰은 또 다릅니다. 네. 대구는 그래도 대도시인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시골은 또 네. 또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보면 네. 이게 핑퐁 하다가 사건이 무한정 늘어지는 문제가 지금도 발생하는데 네. 이번에 말씀하신 그 안을 보면 네.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맞아요. 30일 이내 무조건 보안 그러니까 그나마 29일 날, 그러니까 지난달 29일에 이제 발의됐던 김용민 의원 안에서는 이제 이 보안수사 요구를 했을 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는 뭐 직무배제나 뭐 이런 거 요구할 수 있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지체 없이 따르도록 했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달 가능해요? 우리- 물리적으로? 봐봐요. 장윤기 사안에 대입해서 우리 네, 보자고요. 장윤기 사안에서 검사가 사건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기록 넘어온 거 보니까 단순 살인이래. 네. 성범죄하고는 관련성이 전혀 없는 걸로 조사가 돼 있어요. 이상하다. 젊은 여성인데 젊은 남성이고 가해자가 피해자는 젊은 여성이고 네. 이게 강간살인이면 형이 훨씬 높은데 이게 그리고 경찰이 채증한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동영상을 유심히 보니까 리얼돌이 있어요. 근데 리얼돌 이거 왜 없지 별로 이렇게 압수품에? 없지? 이상한데? 네.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안수사 요구를 한다고 쳐요. 네. 요구를 했어. 그럼 경찰이 자 이거 성범죄 관련돼 가지고 증거가 있는지를 좀 조사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좀 이 부분이 의심이 됩니다. 네. 경찰이 한 40일 정도 갖고 있다. 아, 없는데요? 하고.
그럼 끝. 끝. 아니 그리고 네. 보안수사 요구를 하려고 해도 이게 뭔가 단서가 있어야 보안수사 그걸 근거로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검찰도. 네. 그런데 그 수사를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도 피의자도 네. 조사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발견하겠냐. 만약에 조직적 이번에 장윤기 사건이 심각한 거는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 간부였고 알고 보니까 경찰 동료들하고 이거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런 의혹이 이제 드러나서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 자료도 그런 빌미가 없이 잘 쓴 거예요. 그럼 검찰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아 그러니까 서류만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네. 생기는 거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장윤기 사안이 일부러 이렇게 경찰이 네. 막 인멸하고 지 자식 지킨다고 이거 너무 극단적인 사례 아니냐? 예? 어쩌다 한번 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일부 좀 매체들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아, 예, 있죠.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구조적으로 경찰이 고의로 했든 과실로 했든 부실 수사를 막는 게 국민 편에서 그렇죠. 중요한데 네. 경찰한테 과중한 짐을 지어주면 부실이 나는 겁니다. 음. 보안 수사 요구가 남발이 되면은요. 네. 아니 뭐 사건을 송치했는데 자꾸 돌아와. 네. 검사가 간단하게 하면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게 네. 계속 돌아와요. 음. 그럼 경찰이 과중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력이 크게 늘어나진 않아요. 음. 경찰한테 안 그래도 수사권이 막 과밀이 돼가지고 그 검수완박 때부터 구조적으로 사건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보안 수사도 다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게 부실 그러다가 한 달이야 또 이제 음. 무조건 한 달을 하래요. 그러면 이게 부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번에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네. 발의했던 김한규 의원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사실은 민주당 당론처럼 발의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보안 수사 요구권만 네. 남긴 건데 그 김한규 의원의 인식을 보면 네. 이번에 방금 강소영 변호사 말씀하셨던 그 장윤기 사건도 음. 보안 수사권이 지금 있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으로 있지만 그래도 장윤기 사건 발생했지 않느냐. 음. 그래서 보안 수사권의 문제는 장윤기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보안 수사를 통해서 통해서 밝혀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궤변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김한규 의원 같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평가받는 변호사 출신 의원조차 지금 이상한 세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보안 수사권 문제와 보안 수사 요구권 문제를 네. 좀 쉽게 네.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법조인이 아니면 이게 대체 그리고 형사 사건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으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좀 비유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셰프 뭐 유명 요리를 맛보러 셰프가 하는 음식점에 가셔서 이제 뭐 파스타 같은 걸 드실 수 있는데 셰프가 내는 요리를 수사 결과 그러니까 기소라고 보고 손님은 이제 우리가 재판정에서 법정에다가 내는 걸 손님한테 이렇게 우리 그 수사 결과 내잖아요. 그걸 비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셰프가 검사고 셰프 보조 요리사가 경찰이에요. 그런 셰프는 최종적으로 이제 재료 같은 것들이 다 손질돼서 오면은 자기가 이제 자기 스타일에 맞게 요리를 해서 딱 손님한테 내잖아요. 최소의 요리를 내는 것이 셰프의 역할이고 그러면 이제 그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비유를 하자면 죄인이 반드시 처벌받는 거고 피해자는 자기 합당한 처벌이 되도록 되는 것이 이제 자기 권리 어떻게 보면 회복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파스타를 하는데 면을 자꾸 잘못 삶아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면은 이게 아닌데. 요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확 해버려. 근데 그거 하지 말래. 이게 갑자기 셰프는 절대로 직접 면을 삶지 말래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면을 지키래. 보조가 해야 그래서 돼. 너 삶아와. 이건 아니야. 조금만 더 익혀봐. 해서 삶아왔어. 또 너무 익혔어. 이거는 너무 익혀서 좀 덜 익혀. 다시 했어. 30일 내에 또 갖고 와. 또 이번엔 또 너무 서걱서걱거려. 확 내가 해버려? 근데 그건 또 안 된대.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손님은 가버리죠. 네. 혹은 손님한테 그런 어설픈 음식을 내면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게다가 그 피해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통 돈 없고 백 없는 일반 서민들 그리고 여성들이에요. 지금 이번에 장윤기 사건도 피해자 여성이죠. 그리고 검찰의 보안 수사로 해서 더 실체적 진실이 규명된 돌려차기남 사건도 피해자 여성이죠. 보통 피해자가 여성이고 그러니까 보통 형사 사건의 피해자 여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죠. 한테 이게 직격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그것도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표방하는 민주당의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의원이 김한규 의원이 그런 궤변을 남발해 가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참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를 좀 바꿔보죠. 그 검찰 개혁의
대전제인 수사 기소 불린 된 거예요. 네, 이미. 그렇죠. 중수청도 출범했고 네. 공소청도 출범합니다. 네. 된 건데 보안 수사권은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도 되고 유지해도 되는데 그 각 길에 따라서 메꿔야 될 구멍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어떻게 할지만 연구하면 되는 거지. 보안 수사권을 남겨놓으면 검찰 개혁이 무용화되는 거고 보안 수사권 폐지하면은 검찰 개혁이 완수되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 그렇죠. 게 완전 문제입니다. 선악 구도로. 굉장히 이게 문제고 그게 뉴미디어가 그에 앞장섰기 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전 네.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프레임을 그런 식으로 짰기 때문에 음. 그걸 열심히 보는 분들이 그 프레임에 빠져 있고 음.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그분들을 소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한 소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아무리 말을 제가 깊게 들어봐도 그래서 보안 수사권 문제가 이게 폐지가 안 되고 그대로 검사 손에 남아있다. 공소청 검사한테 보안 수사권이 있더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열심히 논증을 해줘야 돼요. 이분들이. 네. 문제가 있으니까 폐지하는 거라고 네. 설명해줘야 네. 되는데 그걸 아무리 제가 들여다봐도 근거가 없어요. 없어요. 네. 아니 보안 수사권도 수사권이야. 이렇게 네. 단순화시켜버려요. 보안 수사권이 뭔지를 설명 안 해. 네. 그냥 그것도 수사야. 네. 어쨌든 다 핑계대지 검찰한테 마. 수사권 주는 거야. 아, 똑같아. 그것도 이렇게 수사야. 단정하죠. 근데 보안 수사권이 현실에서 뭘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전혀 말을 안 하고 네. 보안 수사권도 수사하기 때문에 결국 가령 예를 들면 남욱 변호사 같이 그런 피해자가 또 생길 수 있다. 공수처 검사가 보안 수사권 타고 예전에 한동훈 윤석열이 등 타고 수사권 확 넓혔듯이 이번에 똑같다. 보안 수사권 뭐 어쩌고 뭐 보안이 붙어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수사권이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처럼 막 2박 3일 가둬놓고 막 가족 사진 보여주고 배 가른다 그러고 또 그런 짓 할 거야. 왜냐하면 검사는 악마들이니까. 이게 끝이에요. 이게 네. 뭔 사기? 저는 정청래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정청래 전 대표 탓을 강성현 변호사 열심히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그 정청래,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 아니었나요? 예를 들어서 숟가락만큼의 보안 수사권을 남겨주면 이걸 칼로 만들었을 네. 거라는 거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가. 음.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왜 이제까지 검찰은 수사권이라는 약간의 티끌만 남겨둬도 그 수사권을 빌미로 조작 기소도 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사 방향을 틀고 어쨌든 보안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건 경찰 손은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무리 수사를 검찰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조작 기소 뭐 특검도 하고 뭐 그 조작 기소 특위도 만들어서 공소취소 특위인가요? 아, 헷갈리네. 이제 하도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조작 기소 특위 같은 것도 만들어서 청문회하고 청문회도 열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전제는 검찰이란 집단은 티끌만큼의 수사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조작해서 증거를 조작해서 기소도 할 수 있는 그런 타락한 악마 같은 집단이라는 걸 민주당 자체가 계속 일관되게 어떻게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보안 수사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일관되게 전체였나요?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수사권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아, 그렇게 그거야.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게 특수부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 실제 사례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검찰이 처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사실 형사 사건이고 검찰에 송치되는 이 형사 사건이 연간 한 50만 건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안 수사 요구권만 줬을 때는 이게 경찰에 엄청 보안 수사 요구가 몰릴 수 있잖아요. 그럼 수사 해치를 하락이 될 거고 그럼 그 형사 사건의 피해자인 국민들이 대부분 피해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억울한 피의자가 생길 수도 그러니까 가해자 중에서도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을 경우에는 억울한 가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봐야 되지.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민주당의 논리는 과거에 권력형 비리 수사를 했을 때 특수부 검찰들이 이런 조작 기소 같은 행태를 보였으니 검찰 전체가 악마고 나쁜 집단이고 그래서 일말의 수사권도 줘선 안 돼. 이런 논리로 호도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특수수사가 문제라면 네.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었잖아요. 그 논리로. 그럼 중대범죄수사청 만들면 되지 왜 공소청을 만들어서 검찰 자체를 없애버려요. 특수수사 문제가 그거라면 본질이라면 그건 해결을 했잖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역할을 이제 나누는 거죠. 기소권을 이제 검찰에 집중을 시키고 그리고 수사는 경찰이 해야 된다. 개시도 종결도. 네, 그러니까 기소권과 그 수사권을 분리하는 거는 사실 전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고 한 기관에 몰면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불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덮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누는 게 견제가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요. 보안 수사 요구만 있는 세상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올바르게 작동을 하려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는 상황 자체를 줄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어. 생각해보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어. 검사가 경찰과 소통을 합니다. 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네. 경찰도 검사한테 많이 물어봐요. 네. 이거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 궁금한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어, 거예요? 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느 부분을 파야 돼요? 소통이 돼요. 그런 장치가 있다는 긴밀하게 거죠. 연락을 합니다. 보완할 수 있는. 기소 수사가 분리돼 있다고 해서 네. 서로 그냥 담 그러니까 벽 쌓고 치고 연락도 하면 안 되고 전화도 하면 안 되고 메신저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오로지 문서로만 소통해라. 협력 관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거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락하는 거. 그것도 왜냐하면 지시를 받을 수 있다. 중수청에도 검사가 가고 공소청에도 검사가 가는데 얘네들끼리 연락하면은 수사 기소 분리가 무너진다 이거야. 아니 근데 적과 무슨 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그러니까 시스템을 지금 적인 거야.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 전제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검사 사람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이걸 놓고 할 게 아니라 검사들이 앞으로 바뀌고요. 네. 새로운 사람들이 임명이 되고요. 국가의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네. 검사들 다 악마니까 연락하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연락은 못하면서 보안수사 요구만 남겨놓으면은 경찰은 수사하는 단계에서 법적인 자문을 못 받게 되고 계속해서 이상한 수사가 남발될 수 있는 거고 특사경도 그 문제예요. 네. 법을 잘 모르는 그냥 뭐 산불 공무원 이런 분들이 너무 수사를 불안할 하는데 것 같아요. 그 특별사법 그렇죠. 경찰관들. 물어봐야 돼요. 혹은 지휘권 주자 그러니까 또 검사가 경찰이나 특사경에 그것도 지휘하면 또 지휘권이다. 분리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럼 연락이라도 하게 해주든가. 그걸 담쌓게 만들어버리고 검사는 그냥 골방에 어디 감옥 같은 데 가둬져 있어. 음. 꼼짝도 하지 마. 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게 잘했다고 봐주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네. 형사법 개정안을 보면 이제 보안 수사권만 해도 보안 수사권을 없앴을 때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사의 질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죠.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는데 그거 없다는 게 이제 형사법 개정안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요지인데 그것만 있냐? 근데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도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경찰의 긴급 체포권 이런 것도 이제 논란인 거예요. 기존에는 경찰이 이제 긴급 체포를 하면 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통보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경찰에 이 정도로 그 강제 수사권을 집중해줘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까 얘기했던 특별사법경찰관뿐만 아니라 이제 체포권, 그러니까 네.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는 문제잖아요. 네. 거기에 관한 수사 통제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뭐 이번에 물론 뭐 모든 사건이 그렇지는 않지만 장기 씨 사건 관련해서 이제 유착 의혹까지 네. 경찰 내부에 네.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수사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결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잘 굴리기 위해서는 네.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서로 약간 견제하도록 하는 게 맞다. 음.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보안 수사권이었던 것이고 수사의 품질을 높이고 죄 지은 놈 벌 받게 죄 안 지은 놈 확실히 무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걸러주는 그런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는 네. 모든 법조인들의 거의 정말 네. 모든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몇몇 분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은 그분도 변호사더라고요. 제외하고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공감하는 바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네. 검찰을 악마화하고 그 악마 검찰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 당사자로 본인들을 규정해야 되는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고 정서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정치적 투쟁의 동력을 만들어낼 이유가 있는 거고 그걸 원래 보수 진영을 상대로 써왔던 프레임입니다. 그게 이번 전당대에 맞아서 같은 진영 내부에서 그 프레임을 쓰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네, 그리고 그걸 너무 급하게 이제 법안을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기저기서 이게 어긋나는 것들이 당연하죠. 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 경찰이 피의자를 검사한테 이제 인치를 하면 검사가 10일간 이제 구속을 할 수 있는데 이 인치를 왜 하냐? 검사가 이제 그 피의자 조사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또 근데 이거는 인치를 하게 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전문가들이 체계적 없어요. 그럴 이유가 네. 뭐가 있죠? 네. 그거는 그거 원래 있었던 허술하다. 구 네.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원래 네, 있었던 그러니까요. 건데. 검사 그건 수사되면 그대로 또 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안수사권 폐지가 왜 복잡하냐면 보안수사권 규정만 딱 삭제하면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삭제가 되면 그로 인해서 연동돼서 고쳐야 될 게 무지하게 많은데 그걸 아주 정밀하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시스템을 고치려고 그러면 그에 맞게 숙고를 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연구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돼요. 네. 근데 그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 개혁 추진단, 네, 그 자문단 이런 사람들 그 자문 의견 이거 들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있는 자문단의 의견이 대다수가
보안수사권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 네. 그랬더니 그 헌시적처럼 그냥 이거 안 돼. 당원들이 이거 보면 난리나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네. 우리가 근원적 질문. 왜 당원들이 보안수사권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도 그 얘기만 나오면 확 나고 안 돼. 검사한테 어디 수사권을 좀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 1번 원인이 김어준 씨잖아요. 책임을 져야 돼요. 사회적 책임을. 이거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법조인 출신들 많습니다. 민주당 네, 의원들. 네. 아닌 거 알잖아요. 보안수사권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요. 네. 보안수사권이 남아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에 뭐 당한대요. 보안수사권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인지수사도 안 되고 수사 개시권도 없는 네. 공소청 검사가 무슨 수로 보안수사권을 타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안수사권이 뭔지는 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전에 보안수사권하고 또 다른 제한된 범위의 보안수사권을 우리 국회의 힘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관심이 없어. 그 보안수사권이 뭐 범위가 어떤지 얼마나 넓은지는 디테일은 아무 관심 네. 없고 그냥 논의는 아주 단순하게 수사권 주면 안 돼. 검사는 악마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합당 논의랑 똑같은 거예요. 네. 합당 때도 조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하는 게 좋지 왜 싫어? 진보는 네. 연합하는 게 좋은 거지. 우리는 조건에 관심이 있다고. 조국한테 전략공천을 주니 안 주니 이런 게 다 조건으로 붙을 거 아닙니까? 네. 합당 논의에는. 그리고 시기가 언젠지 조건이 뭔지 이거 궁금해서 들여다보는데 그런 거 다 빼고 단순화시켜. 합당 찬성 반대 빨리 눌러.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네. 근데 아니, 왜 지금- 김민석 총리 전 의원은 전 총리 시절에 왜 그러면은 무슨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그 정부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지금 정청래 의원 사이에 나는 5월에 그렇게 축구가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강수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축구가 그렇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미 5월에 총리 시절에 당 대표와 원내 지도부 쪽에 그러니까 당에다가 정부 입장을 다 전달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당 지도부는 그런 바 없다. 뭐 지금 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숙고가 필요한 일을 왜 벌써 5월에 누가 더 빨리 이거 하려고 했느냐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근데 어떻게 된 그때 복수안이었을 거예요. 정부안은 폐지가 이제 기본안인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보안수사 허용하는 이제 복수안을 마련을 했다. 정부안을 낼 테니까 그 국회에서 그 논의 심의를 해달라라고 4월 말에 이제 그 얘기가 한정혜 정책위 의장 뭐 원내대표는 통해서 정리가 됐고 그래서 여당에서 그럼 5월 안에 우리가 심의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스케줄을 짜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 정부의 김민석 주장인데 당시에는 폐지안, 존치안 예. 이거를 다 냈다. 제한적 허용안이죠.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안이 네. 그렇게 여러 개가 네,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그거를 복수안을 정부안을 낸 준비했다는 거네요. 거죠. 김민석 전 총리 마련을 해놨다는 거죠. 근데 그때 여당에서 거부를 갑자기 선거 앞두고 안 난리를- 된다. 그러니까 복잡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형사법 개정안만 두고도 이 당정청 간에. 그래서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이게 쓱 넘어가 버린 게 있는 게 시기의 문제예요. 네. 보안수사권 폐지의 시기. 네. 전당대회 전일 필요가 있는가? 네. 지금 아. 하루 만에 법사위 그 법안심사 소위로 갔어요. 네. 상정 하루 만에. 큰일 나는 것처럼 아. 하루라도 빨리 지금 당장 나우. 그럼 김민석 의원은 얘기하셔야 돼요. 너무 급하다 이거. 입장을 얘기를 해야 얘기하셔야 이거 돼요. 전당대회 때 얘기가 당연히 나올 것 당연히 같아요. 돼야죠.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은 이걸 이슈로 삼고 싶거든요. 근데 김민석 의원은 이걸 이슈로 만들고 싶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볼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전 대표가 선명성을 내세울 수 있는 공간을 없애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뭐 위력적인 전략이 될 수는 있겠으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민석 총리께서 전 총리께서 적어도 네. 보안수사권 폐지의 길로 간다면 문제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안에는 그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라는 정도의 메시지는 내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보안수사권 폐지는 무조건 대명제다 이렇게 가시기보다 일단 그 길로 가는데 네. 만약에 보안책이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졸속으로는 될 수 없다는 할 메시지 정도는 일이냐. 나와야 돼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진짜 이 뭐 법조인, 법학자, 변호사 그 여권에 이제 그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이제 패널들, 정치 평론가 아니면 정치인들이 진짜 페이스북을 보면 요즘에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여당에서 형소법 개정을 막 그러니까 속도전 하겠다는 그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거의 페이스북에 저는 진짜 대자보를 쓰는 심정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 담벼락에. 네, 네. 강수영 변호사님도 쓰셨고 네. 뭐 류재하 변호사님도 그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견 내지만
장문의 의견을 다 지금 올리고 있다고요. 그거 왜냐? 이거 그만큼 중대한 문제고 당연하죠. 여당 안처럼 가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떤 분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속 그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 여당에서 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서용교 이제 법사위원장도 이거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한명동 원내대표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 면밀히 살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기한을 정해두고 하면 그러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뭐 8월 전당대회 한 달 정도 남짓 네. 남았는데 네. 그 사이에 이거를 아, 호떡 굽듯이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네. 졸속 입법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입법한 다음에 부작용 나면 그때 개정하지 이런 식의 무책임한 발상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김민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과 책임은 아마 출마 선언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결과 책임은 정당과 정치인의 윤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책임 윤리 윤리다 이렇게 얘기를 얘기를 했죠. 했거든요. 예. 결과 책임을 지는 방식은 어떤 이게 자기 진영 내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됩니다. 피해갈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 상당히 유리해졌잖아요, 판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입장을 했던 거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이 문제를 너무 서두르지 말자고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서 정확하게 입장을 내고 어떤 부분에서 이 문제점을 우리가 수정해야 되고 또 숙고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청래 의원은 옳다구나 하고 반발하겠죠. 저 봐라, 뭐 이거 저 검찰이랑 정치검찰이랑 거래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하지만 그런 거를 능히 받아내면서도 더 많은 국민과 당원들의 품으로 뛰어들어야 이분이 결과 책임, 책임윤리 이런 말을 꺼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김민석 의원은 너무 입장이 모호해요. 그때 그 총리 시절에 정부 입장이 이렇게 최종 정리됐다고 얘기한 이후에 약간 이렇다 할 이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이 문제 정면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핏대 세워서 민주당의 아마추어적인 무책임을 비판하는 건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전력이 있어요. 네. 문재인 정부 때 네.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문재인 정부 때 그 임기 끝날 때 국회 민주당 마지막에 딱 처리하고 문 닫은 게 있어요. 뭐죠? 마지막에 그게 뭐냐면 형사소송법 개정이었는데 그때도 네. 아주 중요한 고발인은 수사 일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때. 고발인은 수사 일을 못하도록 그걸 네. 왜 했죠? 이게 뭐냐면 네. 지금 수사 이의라는 게 경찰선에서 수사가 끝내도록 만들어졌잖아요. 네. 옛날에는 검사한테 무조건 사건이 갔지만 이제는 경찰선에서 수사가 끝나도록 만들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상해요 수사가. 네. 검사가 좀 수사 그럴 다시 수도 해줘요. 있죠. 이게 네. 이 수사 이의 신청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고소인은 할 수 있는데 고발인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제3자는. 그렇죠. 그게 왜 그랬느냐? 문재인 대통령 퇴임 무렵이잖아요. 자꾸 보수단체,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것들이 수사가 장기화되지 않고 경찰 손에서 끝내게 할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거의 임기 끝에 마지막 회기 때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근데 좋아요. 그건 이제 뭐 명분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 네. 첫 번째, 어떻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이 성범죄를 당했어요. 네. 근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 능력이 잘 안 돼요. 직접 고소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장애인 단체나 도와주시는 분들이 고발을 합니다. 네. 근데 수사가 잘못됐을 때 이 못해요. 끝이에요.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그래서 있는 그럼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밖에 뭐 세금이나 이런 문제는 그 공공기관이 고발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건도 경찰 단계에서 막히면 끝이에요. 그리고 공익 사건들 내가 지금 뭐 교수 공채에 대해서 이렇게 교수를 신규 공채하는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교수들이 짬짬이를 하더라.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내부자 고발을 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고발 사건이거든요. 네. 피해자는 국가기 때문에 네. 국가가 고소할 수는 없는 거 네, 아니에요? 네. 무조건 고발이에요. 네. 이건 형식적으로. 근데 누가 하든. 경찰이 예를 들어서 수사를 제대로 못했거나 덮어. 그럼 끝이에요. 이의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0년 다 되고 벌써 8년 돼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한규 의원이 낸 그 법안에 네. 이게 고쳐진 게 제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드디어 고발인이 수사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근데 봐요. 지금 시간이 8년 지났어요. 거의. 8년 동안 민주당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헌법소원도 내고 그랬거든요. 이거.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득 쌓여 있어요. 이거 네. 진짜 잘못된 법이라고. 네. 이렇게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들이 특히 사회적 소수자들이 피해를 보고 공익제보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 상황이 8년간 지속되다가 이제서 스멀게 넣었어요. 슬그머니. 나는 이런 게 민주당이 무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재현될 수 그러니까요.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근데 이 문제는 더 클 거예요.
네. 제3자 훨씬 커요. 네, 그 고발인들이 이의 신청 수사에 이의 신청 못하게 하는 거 그거 이상으로 훨씬 크죠. 보안 수사를 못하게 됐을 때 정말 더 큰 혼란과 피해가 생기겠죠. 예, 그 책임은 결국 이 법안 형사소송법 법안을 발의한 집권 여당의 민주당의 책임으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으로 갈 거예요. 그 모든 형사적 혼란, 피해자의 양산 이런 것들은 집권 여당의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치적인 유불리만 따지면 차라리 그렇게 가서 그냥 정말 한번 피 봐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문제예요. 네.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만드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략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네. 합리적인 여야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네.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고 해야 음. 되는 문제인데 정말 그 중요한 모든 문제입니다. 그 판이 네. 지금 법사위에서는 이 문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가 않아요. 음. 지금 원구성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꼭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원구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중차대한 이슈가 논의되는 장은 어디냐면 민주당 전당대회 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야 대치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민주당 전당대회 판에서야말로 이 문제를 생산적으로 논의하고 정리해야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을 또다시 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장윤기 사건으로 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보안 수사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고 홍기원 의원이 이제 보안 수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또 발의를 했어요. 이제 그것까지 병합을 해서 법사위에서 논의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이 또 강소연 변호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야 지금 형사소송법이 정말 누더기가 돼가고 있구나. 이미 누더기고 앞으로 더 누더기가 될 예정이구나. 제발 누더기로 만들지 말고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는 일이잖아요.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의하고 그리고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제발 좀 그 입법권을 심의권을 좀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맞습니다. 네. 오늘 그 제가 슈퍼챗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